자, 이제 또 오늘 이제 NBA 분석은 전반적으로 조금 옳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금 승패 라인업들 조금 잘 들고 왔던 내용이었었는데, 추가적인 적중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들, 역시 또 6배짜리였죠. 6배짜리가 조금 마지막에 또 포틀랜드와 마이미가 조금 놀아버리는 바람에, 샬럿과 또 필라델피아, 약간 요렇게 조금 묶어갔던 폴더에서 조금 6배 추가 적중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오늘 잘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번 주 또 더 좋은 적중 또 노려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또 첫 경기 뉴캐슬 제츠와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좋아요와 또 추천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뉴캐슬 제츠와 웰링턴 피닉스의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웰링턴 피닉스는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바바루세스가 또 그 주포로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또 바바루세스가 팀을 또 이적을 했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물갈이, 공격진들의 조금 주포 의존도에 조금 물갈이를 조금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또 시드니 원정에서 또 2등의 승리를 거뒀고요.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와 또 2대2 무승부, 브리즈번 원정에서 또 3등의 승리,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면서 최근 이제 멀티 득점들을 계속해서 조금 뽑아내고 있을 정도로 웰링턴 피닉스의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물이 올라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엇보다 에제가 상당히 또 팀 내에서 조금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오늘 경기는 이제 밀레우누스키가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에제와 또 밀레우누스키의 또 활약들이 조금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또 오늘도 일정 수준의 득점작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뉴캐슬 제츠가 최근에 3연승의 반등세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뉴캐슬 제츠는 지금 약간 이제 부상자들이 많아요. 부상자들이 또 뭐 프라이어나 또 바돌라토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부상인데도 무엇보다 일단 로즈가 또 애덤스와 함께 공격진들을 상당히 또 잘 끌고 가면서 좋은 경기를 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 제츠도 최근에 득점력이 뿜뿜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3연승의 뉴캐슬 제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뉴캐슬 제츠의 정배당을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뉴캐슬 제츠는 홈에서 올 시즌 약해요. 원정에서는 5승 2패로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홈 경기에서는 2승 4패로 되려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가 일단 두 팀들 무엇보다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 조금 보고 있는데 승패의 라인업은 실제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약간 3.5 기준점이지만은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승패의 라인업은 저는 약간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다. 뭐 과감한 역배당이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뭐 실제 양 팀들은 조금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금 무승부는 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또 있고, 뭐 그 가운데 최근에도 양 팀들 뭐 난타전을 또 빈번하게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약간 역배 프랜 아니면 또 일단 뭐 3.5바를 조금 먼저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점이 약간 높더라도 조금 그렇게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약간 두 팀들의 득점력들이 또 상당히 또 표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수비는 또 최근에 또 취약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바를 먼저 생각하시고 승패는 뭐 후자로 한번 또 역배당이나 프랜을 조금 공략을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안양정관장과 고양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소노는 역시 올 시즌 내내 3점 야투가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또 3점의 팀인데요. 자, 3점 야투 리그 내 꼴찌 팀으로서 여전히 또 상당히 또 고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의 패턴들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고양소노의 제일 큰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이제 또 야투 효율성도 리그 꼴찌입니다. 리그 꼴찌로서 2점 야투까지도 지금 현재 조금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또 안현정관장도 야투 효율성은 조금 문제점을 조금 띄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준점이 낮은 것도 조금 이해는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들 무엇보다 뭐 최근에 또 야투 효율성은 뭐 리그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기복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과히 좋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이제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실점이 조금 많아졌어요. 일단 리그 전반기보다 후반기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갈수록 이제 실점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기준점 149.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들의 일정 수준 조금 기준점을 넘어선 운영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고양 소노의 올 시즌 특징이 뭐냐면은 홈 경기가 부진해요. 홈 경기가 부진하고 원정에서는 그나마 또 야투율성이 조금 더 표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용기 149.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또 승패 라인업을 조금 보자면은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안혜양 정관장이 시즌 맞대결에서 역시 또 나름 또 3전 전승으로 또 고양 소노를 잘 공략했던 패턴들이 좀 있는데 역시 또 이 패턴에서의 문제점들은 역시 수비입니다. 수비. 역시 또 리그 내에서 좀 최소 실점 1위 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나름 또 수비로서 상당히 또 압박을 잘했던 부분들 좀 있었고 반면 또 고양 소노 상대로 상당히 또 다득점의 경기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 지표에서도 일단 이제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안혜정 관장이 득점 지표가 좀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되려 또 고양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조금 다득점 본인 패턴들보다 평균 득점치를 조금 넘어서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긍정적인 요소가 아반도가 또 복귀를 해요. 아반도가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또 변준영 오늘 약간 조금 불투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반도의 복귀와 또 고양소노의 또 원정에서의 패턴 역시 또 수비 균열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정관장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요. 한번 또 149.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될 것 같고 저는 어제 또 SK 경기 149.5에서 딱 149점이 나긴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아무튼 저는 요 경기는 오버와 함께 역시 또 한번 정관장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나름의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부산 KCC와 창원 L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KCC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KCC가 뭐 최근에 부상자들도 전부 다 조금 합류를 하다 보니까 뭐 또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조금 나쁘지 않죠.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한 운영이 조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올 시즌 이제 홈 경기는 9승 6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홈에서의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내용들은 저도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 LG와의 또 매치에서는 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창원 LG가 3전 전승으로 상대전에 또 우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또 KCC가 무엇보다 부상자들이 조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들의 매치는 약간 상대전적을 조금 고려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변수들이 조금 존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또 최근에 또 그 허웅도 또 복귀를 하고 허운도 복귀를 하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점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물론 KCC긴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약간 이제 허운과 허운의 공존 패턴에서는 지난 경기 때 상당히 또 문제를 보였다는 점은 한번 또 체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실질적으로 또 1선 라인업에서 수비가 또 그렇게 강하지 못한 내용들 또 범실이 조금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 경기 때 이제 또 원주동부전에서의 대패가 좀 있었는데 그 경기 때 패배를 조금 봤을 때는 실제 약간 야투율성이나 여러 가지 패턴상의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뭐 송교창, 손농, 뭐 장재석, 허웅 이렇게 두 자릿수 득점을 조금 기록했던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원활했다고는 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 동선관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도 지난 경기 때 어떤 또 SK전에서 패배를 당했죠. 조금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 졸전을 조금 거듭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저는 이 경기 약간 조금 접전 가능성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들 무엇보다 리바운드 지표에서 또 창원 LG가 또 1을 달리고 있지만은 그 뒤를 바로 또 부산 KCC가 상당히 또 좋은 지표로서
또 리바운드에서 또 장재석과 션농의 또 송교창 요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의 팽팽한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패턴 한번 또 승호패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근소하게 또 LG의 손을 살짝 조금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약간 접전 가운데 승호패 5 그리고 또 일단 LG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근데 약간 두 팀들의 문제점 중에 제일 큰 차이가 무엇보다 KCC는 실점 1위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상대 또 공격에서도 좋은 지표, 지금 이제 다득점 1위 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점도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업템포의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161.5 기준점이지만은 역시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네요. 오버도 긍정점, 요 경기는 승호패는 오사이드, 아니면 또 이제 창원 LG의 근소한 우세, 역시 또 수비력에서의 차이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저는 약간 조금 LG의 손을 근소하게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B스타즈와 BNK 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약간 수비에서의 문제점들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조금 높이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경기 또 우리은행전에서 상당히 또 어렵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약간 조금 졸전에 가까운 내용들, 역시 또 경기력 자체는 엎치락뒤치락 상당히 또 어렵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 최근에 접전이 조금 많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BNK의 올 시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 리바운드 지표에서의 조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바운드 지표에서 작년에는 또 상당히 또 리그에서 2위 자리까지 조금 수성을 했을 정도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는데 올 시즌 약간 김소니아의 또 어떻게 보면 또 노세와 이런 분들 딱히 큰 빅맨 자원이 조금 없다는 것도 상당히 또 문제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KB스타즈의 또 리바운드 지표가 낮은 거는 박지수의 결장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지수가 또 있었을 때는 또 나름 또 리바운드 점유율을 조금 끌고 가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또 실점도 이제 또 양 팀들 조금 많은 편이죠. BNK도 조금 많고 KB스타즈 조금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득점에서는 또 독보적으로 KB스타즈가 조금 우세를 보여주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역시 이 경기 또 홈 경기에서의 KB스타즈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직전 경기 약간 KB스타즈가 박지수가 출전했음에도 삼성생명전에서 또 13점 차이 대패를 당하긴 했어요. 근데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실제 삼성의 3점 야투가 너무 또 터져졌던 경기였고, 또 배윤이 또 복귀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배윤이 상대 또 컨디션이 조금 좋았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지금 현재 김소니아도 코뼈 부상 이후로 약간 이제 컨디션도 조금 좋지 못하고요. 최근에 또 노세아가 조금 왔다는 부분에서 일단 이제 조금 KB스타즈는 약간 조금 오늘 박지수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은 약간 KB 사이드 똥배당도 조금 납득이 되고요. 시즌 맞대결 2승 1패인데 박지수가 출전했던 두 경기는 전부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차례는 또 9점 차의 승리, 한 차례는 또 13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만큼 역시 또 핸디값의 배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득점과 또 실점도 많은 팀이고요. 또 BNK도 역시 실점률이 일정 수준 또 유지가 되는 팀이라는 점에서는 요 경기는 약간 기준점 대비해서 약간 오버사이드도 살짝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기는 약간 오버와 함께 핸디는 여러분들의 설정사항으로 조금 끌고 와보시면 좋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현캐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홈 경기는 6연승입니다. 역시 또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는 6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레오의 컨디션이 또 올라왔죠. 약간 시즌 초반에는 역시 노세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또 레오가 상대 또 우카전도 그렇고 삼성화재전도 상대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좋은 리듬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또 뭐 공격 성공률도 거의 또 60% 가까이 조금 가까워졌고요. 뭐 또 26득점, 또 허수봉도 지난 경기 또 50%의 공격 성공률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반면 또 한국전력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약간 공격에서의 강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의 지표가 올 시즌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블로킹 지표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캐피탈과 어떻게 보면 또 대동소이하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그 강점들을 조금 안고 있는데, 어떻게 또 무사회칸이 지금 또 합류를 한 가운데에서는 또 천마대결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사회칸이 또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또 정평이 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일단 블로킹 지표를 잘 끌고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블로킹 옵션이 더 가미가 돼 있는 한국전력이 일정 수준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즌 맞대결도 또 2승 1패로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전에 앞서 있어요. 앞서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이제 홈 경기 그래도 꾸준한 연승, 그리고 또 홈에서의 꾸준한 강점을 보여주는 현대캐피탈의 일반승은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은 오두도 지금 핸디값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핸디값에서는 동배당이 또 특정이 될 정도로 오두 역시도 지금 요 경기는 핸디값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방향성을 또 오버로 한번 접근 포인트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물론 최근에 또 현대캐피탈에 뭐 몇 경기 동안 3등의 또 수익 경기가 좀 있긴 했지만은, 일단 또 무사일칸이 또 합류한 한국전력의 또 이 또 블로킹 그 경쟁력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될 수 있다는 점들에서 또 배능도 또 실질적으로 레오 못지않게 또 분위기를 타면은 또 상대 또 무시할 수 없는 공격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승패라는 현대캐피탈 일반승 정도 고려해 보시고요. 핸디값은 저도 반반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한번 패턴을 만들어 가신다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도 최근에 또 라셈의 활약이 상당히 또 좋죠. 어떻게 보면 또 기업은행 시절 때보다 훨씬 더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흥국생명의 베이스는 상당히 또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근데 약간 이제 또 시즌 초보다 흥국생명의 경기력들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제일 큰 견인차가 뭐냐면은 역시 또 이나연입니다. 이나연이 무엇보다 최근에 또 그 팀 내 불안했던 리시브 라인업들을 조금 개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들 또 흥국생명 강력한 이제 대권 후보로서 급부상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또 4연승 기간 동안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최근에 또 잘 나가고 있던 도로공사, 기업은행 이런 팀들까지 격파를 했을 정도로 흥국생명의 경쟁력들은 상당히 또 돋보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양 팀들 또 GS칼텍스와의 또 양 팀들의 매치 같은 경우도 주로 또 홈팀의 승리가 조금 이어졌던 패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흥국생명 홈이라면은 조금 이제 흥국의 손을 조금 들어주는 방향성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흥국도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경기를 또 3대0으로 쓸어 담는 경기들은 조금 없었어요.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리시브 라인업들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요. 또 국내 공격진들의 조금 경기력들도 조금 왔다 갔다 기복들을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율도 상당히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또 GS칼텍스전은 또 늘 약간 경기가 조금 길게 갔었습니다. 길게 갔던 이유가 지젤 실바의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서브, 또 GS칼텍스가 또 서브가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업들이 크게 또 흔들렸던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핸디값은 주의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8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국은 리시브 라인업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가 강한 팀 상대로는 조금 고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역시 또 이 경기는 오버로의 접근 포인트, 또 흥국생명 일반승은 충분히 또 컨택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해외 축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해외 축구까지 그대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과 또 한국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 결정전이죠. 3, 4위 결정전으로 또 베트남도 조금 중국 상대로
3등에 조금 대패를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내용적으로 역시 또 일본한테는 조금 열세를 조금 보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이제 승패 라너, 약간 한국이 최근에 약간 베트남전에서 뭐 나름 또 3승 1무로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약간 3, 4위전이 어떤 토너먼트인지 약간 조금 다득점이 좀 나요. 왜냐면 이제 약간 뭐 결승에서 미끄러졌던 팀들이 조금 공세적인 운영들을 조금 펼치는 케이스도 왕왕 조금 있는 페이스고, 최근에 또 베트남도 또 예선에서 3전 전서로 통과했던 저력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 또 어떻게 보면 또 예선 3전 전승 동안 뭐 득점도 5득점, 뭐 상대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라도 한 차례 관망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승패를 조금 배제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국도 예전같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주요 자원들이 또 성인국대로 또 올라갔던 멤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전력들은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는 전력이라 조금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 2.5바만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조금 한국 사이드로, 물론 이제 또 애국 배팅 뭐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전 지금의 또 한국 축구의 약간 수비진들의 균열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약간 승패는 배제하시고 약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금 난타전을 조금 주목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조금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조금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국 승이 조금 좋아 보이신다, 나는 코리아 한국을 또 응원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또 그래도 방향성을 한국 사이드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수비 불안은 또 무시할 수 없죠. 저는 약간 오바를 우선으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세르와 또 PSG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 주중 챔스 때 상당히 또 우리에게 또 아픔을 좀 줬던 팀입니다, 그죠? 스포르팅전에서 오히려 또 슈팅 수가 더 많았고 더 공격적으로 조금 잘 풀어갔고 경기도 조금 밀리지 않았는데 스코어는 반대로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정도로 조금의 아쉬운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 뭐 골 취소 한번, 또 골 취소가 2번 있었죠. 한 번 또 업사이드, 한 번 또 파울로 이렇게 조금 전개가 됐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슈퍼컵도 우승을 했고, 뭐 인터컨티넨탈컵 이런 부분들 우승도 조금 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무스와 크바라츠켈리아 이런 자원들은 조금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줬어요. 크바라츠켈리아도 후반 뒤늦게 약간 투입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리그 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랑스와의 또 지금 이제 약간 승점 차가 1점 차입니다. 1점 차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일정에서 또 1위 탈환을 또 염두를 하고 조금 운영을 했던 게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크바라츠켈리아를 전반부터 투입을 했다면은 전 충분히 또 스포르팅전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리그 일정까지 약간 염두를 했던 운영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죠? PSG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또 1위를 또 오늘 또 승리를 한다면은 이제 또 랑스가 마르세유전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르세유 원정을 또 주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마르세유를 또 응원하는 입장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오늘 경기 주말 일정을 조금 치르고 나면은 뭐 또 랑스가 또 원정에서 약간 좀 취약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약간 1위 탈환이 조금 가능한 입장에서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엄청난 거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이제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네베스 부상, 파비앙 부상, 하키미 또 전력에서 지금 좀 제외가 돼 있고 멘데스도 부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 있는데 약간 최근에 오세르 원정이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뭐 8경기 동안 조금 패배가 없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뭐 전반적으로 오세르 원정에서 승리는 조금 거뒀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조금 헨리를 요렇게 방향성을 좀 두기에는 좀 약간 부담이 된다. 왜냐면 또 1점 차의 신승이 상당히 또 많았어요. 뭐 작년보다 오세르가 또 홈 강세가 그렇게 좀 또렷하진 않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았던 랑스 원정에서도 1대5로 조금 비벼내면서 패배를 당했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오세르도 나름 또 분위기가 또 홈 경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부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조금 핸디값에서는 조금 조심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품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굳이 노리신다면은 한번 또 1핸디까지만 살푸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 요 경기는 3.5 기준점에 언더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더 사이드 먼저 고를 하시고요.
약간 일반승을 보너스 배당같이 조금 끼워가시는 방향성이나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은 그래도 1핸디까지는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요 경기 더 큰 핸들은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물론 또 경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약간 PSG의 동기부여 물론 또 좋게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약간 파리 생제르맹 승과 한번 또 3.5 기준점 언더 요 가운데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핸들은 약간 1핸디까지만 살포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리그 일정을 조금 염두를 해서 크바라츠켈리아를 조금 아꼈다. 하무스도 조금 아꼈었다. 후반에 투입을 했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다. 흐비차가 또 후반전 투입되고 나서 정말 날라다녔죠. 골도 기록하고 스포르팅전에서 진작에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PSG 승 3.5 언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장크르트 파울리와 함부르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크르트 파울리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전력적으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했어요. 리그 꼴찌로 지금 마인츠는 또 꼴찌 탈출을 했고, 장크르트 파울리가 리그 꼴찌로 지금 추락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장크르트 파울리도 잠깐 반짝했죠. 반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룩셈부르크 국대 뭐 시나니가 또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운퉁지가 또 부상인 부분들은 공격진의 손실까지 지금 발생한 가운데서 오늘 경기 또 치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약간 조금 공격이 원활하잖아요. 수비는 또 원래 안 좋았는데 공격이 안 돌아간다. 이 패턴은 과연 조금 좋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가운데 또 함부르크도 이제 원정 경기 안 풀리고 있어요. 원정 경기가 지금 이제 약간 2승 6패, 2승 6패로 8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함부르크가 올 시즌 홈 성적이 좋아요. 홈 성적이 좀 좋고 나름의 또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이유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또 폴센입니다. 폴센. 라이프치히에서 또 폴센을 또 영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함부르크가 올 시즌 약간 조금 큰 규모의 또 투자를 조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1부 리그 잔류 지금 조금 노리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14위까지 조금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근데 원정은 또 안 받쳐주는데, 지금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폴센 부상입니다. 폴센 부상에다가 장클타 파울리도 운퉁지 부상이면 둘 다 공격이 안 돼요. 둘 다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뻥축구식이나 조금 경기력에서의 조금 균열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주포 결정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요 경기 일단 2.5 기준점 언더사이드로의 똥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공격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런 내용이고, 요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나 프랭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수비진들은 약간 정상적이거든요. 수비진들은 약간 정상적인데 지금 현재로 두 팀들은 공격진의 부재가 무엇보다 조금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다. 슈팅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약간 무승부나 언더, 약간 이제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인터밀란과 피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터밀란도 세리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위 자리를 조금 달리고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뭐 1위 수성의 동기부여, AC밀란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좋지 못합니다. 어떤 피사가 1승 11무 9패요. 1승 11무 9패로 리그 최다 무승부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는 내려앉아 버려요. 5백. 물론 이제 이 5백들이 최근에 약간 균열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또 먹혔을 때, 골을 먹혔을 때 상대 또 라인업을 끌어올리다가 조금 얻어맞았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 저는 요 경기 약간 피사가 내려앉았을 때 과연 또 인터밀란도 잘 공략을 해낼 수 있을까? 일단 무엇보다 또 아스날과의 또 홈 경기에서 대패 이후로 조금 분위기 반등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상대전에 3전전 승리를 합니다. 근데 차라놀루 부상, 뭐 둠프리스 부상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라우타로가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전 약간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인터밀란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요 경기 3.5 기준점의 오바는 언어바는 조금 기준점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요 경기 어차피 지금 이제 약간 언더를 조금 주목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시즌 첫 맞대결도 11월 30일 날, 작년 11월 30일 날 인터밀란이 또 피사 원정에서 또 2대0의 또 승리를 거뒀던 만큼 그때와 또 비슷한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피사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은졸라가 또 부상이고 스탱스가 부상이고 과르다도 이런 자원들이 좀 부상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또 내려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피사 지금 현재로 승점 확보 차근차근 또 무승부를 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죠. 리그 최다 무승부팀 조금 승패라너 배당 대비해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조심해 일단 역시 1엔딩까지만 살푸시 한번 조금 접근 포인트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3.5 기준점의 언더 역시 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라도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약간 조금 핸디값 그렇게 메리트 있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배당이 조금 너무 후려쳐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선택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터사이드 또 어떻게 보면 3.5 기준점을 조금 더 좋게 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더비 카운티와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제 또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또 토마스 아산테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또 경기 퀄이 좋았죠. 토마스 아산테가 이제 코번트리로 떠나버리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내에서 경쟁력들을 좀 잃어버리고 19위 자리를 전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또 승격까지 누렸던 팀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페이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영입들이 또 웨스트 브로미치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요 경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원정 성적이 지금 안 좋아요. 이게 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또 웨스트 브로미치가 최근에 또 더비 카운티전에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또 더비 원정에서 또 지금 현재로 최근에 약간 3연패를 당할 정도로 더비 원정에서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트 브로미치 최근에 원정 10연패입니다. 원정 10연패.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실점도 늘어나고 있고 크게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또 오늘 모아시나, 물룬비 이런 자원들이 또 복귀도 좀 있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해결보가 좀 부진하죠. 해결보가 또 주포 역할을 수행을 못해주면서 4연패 지금 부진으로 계속해서 좀 무너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과연 또 웨스트 브로미치의 원정 경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올 시즌 원정선도 또 14경기 동안 3승 11패고요. 10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도 지금 모리스 부상이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주포 모리스가 빠진다면은 뭐 아그 예망 이런 자원들이 약간 기대 이상으로 조금 잘해주고 있어요. 샬럿 FC에서 조금 데려왔죠. 그러면서 아그 예망이 조금 경기를 조금 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조금 있는 페이스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더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정배당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웨스트 브로미치 무엇보다 지금 현재 공격 안 되고 있고요. 회계보 부진한 데다가 실점은 엄청나. 그런데다가 더비 카운티전에서 최근에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지금 성적도 지금 4연패에다가 원정에서 지금 10연패를 달리고 있다면은 요건 더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비 카운티 배당이 높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리스가 빠져서 그래요. 모리스가 좀 빠져서 그러는데 아그 예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약간 기량적인 부분들을 잘 갖추고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경인 더비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2.5 기준점이지만은 요경이는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버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역시 또 승패라면 전 약간 상대전의 강점 또 원정 약세의 웨스트 브로미치라면은 충분히 또 이제 또 조금 더비와 오버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반테와 엘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더비 게임이요. 더비 게임. 발렌시아 지역 더비입니다. 레반테도 발렌시아 지역이고요. 엘체도 발렌시아 지역이고요. 발렌시아도 발렌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일단 발렌시아 지역 더비가 또 펼쳐지는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양 팀들 매치가 뭐 최근에 또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연 또 두 팀들이
뭐 좋은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또 엘체가 뭐 최근에 뭐 득점을 조금 잘 끌고 갔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미르가 오늘 또 부상으로 좀 빠지는 부분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레반테도 부르게가 또 부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약간 주포 부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또 레반테는 올 시즌 홈 성적이 3무 5패예요. 3무 5패로 8경기 동안 레반테는 또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 또 엘체는 또 원정 9경기 동안 4무 5패입니다. 4무 5패. 그럴 정도로 홈 우승팀과 원정 우승팀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정도로 두 팀 다 홈 부진과 원정 부진이 중첩되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뭐 경기를 조금 보자면은 뭐 최근은 약간 이제 조금 엘체가 또 엘체 홈에서 올 시즌 이제 2대 0으로 조금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포 부상들이 조금 발생을 해 있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엘체가 최근에 또 발렌시아 원정에서 발렌시아와의 또 발렌시아 더비에서 1대1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에 한번 또 무승부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또 이제 레반테도 홈에서 최근에 또 에스파뇰전의 무승부, 소시에다드전에서 무승부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또 홈에서의 무승부 비율을 조금 높이고 있는 패턴이고 엘체 역시도 지금 원정에서 또 승리도 없고 최근에 약간 뭐 발렌시아 더비 부상에서 그렇죠. 지금 둘 다 주포 부상이야.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긴 약간 답답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역시 또 무승부 한번 또 노림수가 괜찮습니다. 약간 프렌이나 무승부 또 2.5 기준점에 언더 이렇게 방향성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뭐 이번 주말 조금 축구 성과를 조금 잘 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이제 프로젝트 30배 아무튼 성공적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조금 지어볼 수 있도록 장기 프로젝트에 조금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또 표를 받아보신다면은 조금 실소를 좀 지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똥배당을 이렇게 접목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좋은 똥배당을 조금 골라가지고 30배를 조금 세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장기 프로젝트와 함께 오늘 주간 또 해외 축구까지 깔끔하게 적중으로 한번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주중 경기 뭐 한 골의 아쉬움, 뭐 PK 실축의 아쉬움, 또 PK 허용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희석할 수 있는 이번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